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22년 동안 보좌관 경력을 쌓은 후에 현재 행정사를 하고 있는 이민경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또 선거 총선 기간도 오고, 국회 보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좌관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그 보좌관 업무 소개에 이어서는 제가 보좌관 업무를 했던 것이 행정사를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것도 이어서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좌관 업무 중에서 특히 정무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정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의원들이 부각되는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책이 중요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사실 의원이 다시 재선되고 삼선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정무적인 감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무적인 거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지역구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인맥 관리하는 거, 기자 관리, 후원금, 그 다음에 홍보, 뭐, 또 의정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정책 위주의 보좌진으로 이제 배정을 하게 되고 반면에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흔히들 좋은 사람이다, 성격 좋다. 근데 이제 성격만 좋아서는 안 되고 정책적인 거를 그 지역구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이런데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정책을 전체의 풀 텍스트를 만드는 건 정책이 하지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의원님을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이런 것이 겸비된 상태에서 성격도 좋다, 인맥 관리를 잘한다, 또 후원금도 잘 거둘 수 있는 너스레도 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판단과 결정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해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것도 정치권이라면 당에 대한 거, 청와대에 대한 거, 또 상대당에 대한 거, 또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다 안테나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종합 정보를 믹싱해서 그 결론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황을 말씀드려서 판단을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는 능력을 가진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정무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정무 감각이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산타크로스가 선물 상자 오듯이 올 수 없는 게 정무 감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이제 총선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찬스입니다.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정치권에서 뭐 보좌관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감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따금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을 받고 뭐 한두 달 뭐 얼마 안 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막상 정치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보도자료나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고 선거 캠프에 가서 현장에서 체험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대응 능력에 있어서 이게 보통 능력 갖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최종 상품으로 어느 공천을 받는다는 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이 총선 시점에 가서 캠프에서 온몸을 던져서 연습을 하고 체득을 하고 정보를 얻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개발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에 가서 일을 돕게 되면은 이거는 압축 성장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기간 한 두세 달, 그 시간을 투자한다. 압축 성장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10년, 20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그 기간 동안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캠프에서 어떻게 그렇게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총선이 시작이 되면은 공약도 개발을 해야 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보도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 각종 간담회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후원금도 모금해야 되고 이런 각종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 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와 전략을 보조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력도 막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캠프가 꾸려졌을 때는 후보 입장에서는 뭐 안 가려요. 뭐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 사람이 혹시 상대 후보가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꽂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도와준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캠프에 있는 뭐 보좌관이든 비서관이든 또는 의원이든 의원의 인맥이 연결되는 사람이든 이런 데 가서 나는 지지자다. 정말 의원님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온몸을 던져서 한번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인턴이든 특보든 비서든 이제 이런 타이틀을 주게 되고 또 명함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죠.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약회의도 만약 가정해서 공약개발 회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의원 입장에서는 꼭 그걸 보좌관이 말해야 되고 비서관이 말해야 되고 뭐 이미 기존에 있는 자기의 뭐 시도의원이 말해야 된다든가 이런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열린 길을 갖고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요번에 이제 당선이 가능한 키워드를 확보하는 데는 인색하지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게 그 회의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바로 따끈따끈한 명함을 받은 인턴이고 비서인데 저 의견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새로 왔는데 어떻게 참신한 좋은 의견 없을까요? 라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건널목이 A라는 지점에 있는데 사실 유동인구 숫자는 B라는 지점에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건널목을 신호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호등을 만들 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와 같은 공약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이미 있었던 사람 중에 쟤 뭐야? 처음 온 애가 좀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약 개발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약 개발이 됐어요. 됐을 경우에는 의원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광고도 해야 되죠. 블로그도 해야죠. 인스타그램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현직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현직 의원의 직원이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걸 해낼 수가 없고 더욱이 이제 요번에 신인으로서 정치에 데뷔하기 위해서 캠프를 꾸린 사람인 경우에는 인력이라고는 없는 상태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도와주겠다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약 개발된 걸 인스타그램도 올려드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뭐 암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딱 그 캠프에 갔다 그럼 사수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 사수가 가능하면 의원에게 직보하고 결정과 판단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수로 정한 다음에 이제 계속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펌을 받아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해서 하루 이틀 3일 되면은 자꾸 불려지는 인턴이 되고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경 비서 이것 좀 한번 해봐 줄래요? 이민경 인턴 저기 좀 갔다 와봐 줄래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빠르고 일이 정확하고 후보든지 비서관 보좌관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아웃풋을 만드는 인력이라면은 이제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취재 의원이 이제 그 선거를 하는 동안은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그게 마이너가 될 수도 있고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인터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이고 보좌관이고 다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자가 왔을 때 응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자가 취재를 할 때 대부분은 이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자 하거든요. 지역구에 이제 조금 허브가 될 수 있는 5거리, 3거리 뭐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데 가서 의원을 인터뷰하고 또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도 인터뷰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하다못해 길 가는 행인을 붙잡아서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는 일도 그렇고 그게 센스 있고 능력 있는 것은 다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서 이제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가서 동행해서 의원님 취재하는데 도와드려라 라고 했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서 있는 인턴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막 섭외해갖고 인터뷰할 사람을 줄을 세워놓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관리 능력으로도 발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보도자료가 하루에도 몇 꼭지씩 나와야 돼요. 상대 후보가 무슨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하는 걸 내놔야 되고 또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상대 후보가 내놓지 않은 공약인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보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뭐 국회 비서실 직원 9명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입으로 하는 후보라고 그러면 몇 안 되는 인력을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 뭐 인턴 가서 할 사람이야 비서 할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보통은 일반 직장이나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내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게 다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평균치. 그렇지만 국회라는 거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이 4년짜리 임시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고 좋게 말하면 기회의 땅입니다. 얘가 몇 년이 돼야 비서가 되고 몇 년이 돼야 비서관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관급 비서가 있는가 하면 보좌관급 비서도 있고 비서급 보좌관도 있듯이 완전히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제 들어온 인턴이고 비서인데 능력을 발휘한다. 근데 이제 그 평화 시절 국회 안에서 상임위가 열리고 이런 평화 시절에는 그렇게 뭐랄까 점프해 가면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선거 캠프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선거 캠프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뭐 능력과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 작성 능력.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에서 이제 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문장력이 중요합니다. 문장력이 이제 연애편지 쓰는 문장력,
뭐 감성의 그 수필집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정연한 기승전결이 있고 키워드 잡아내고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을 논리정연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뭐 연애편지 잘 쓴 사람도 그걸 논리적인 걸로 개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역시 이제 어린 시절에는 수필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감성을 나열하는 식의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 국회 와서 이게 논리성이 뒷받침이 돼야 문장으로서 인정받는구나를 이제 알고는 그걸 버전을 전환해서 훈련을 하니까 문장을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도 많이 생산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지역구의 간담회니 의정보건이 이런 걸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여기 와주세요. 우리도 간담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에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 할 곳을 섭외하고 그 섭외 장소에 적어도 10명, 20명의 지역 주민이 와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공약 발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행사를 곳곳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그 지역에 인맥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 되듯이 그런 분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행사들을 곳곳에 만드는 근데 이제 의욕이 너무 앞서서 불발 행사를 많이 만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욕먹고 정맞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왜냐 이제 페이퍼웍을 하는 거는 내가 날밤새면서 하면 결과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은 상대가 펑크를 내면 나도 펑크 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신뢰를 확보하면서 지역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대부분 섭외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옳은 사람 동원하는 거, 의원님을 거기 모시고 가는 거, 모셔서 또 행사를 준비해서 어떤 멘트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 모든 게 이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주최한 비서든 인턴이든 보좌관이든 뭐 선거 때는 그거 안 가립니다. 그런 거는 이제 총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그거의 능력을 개발하면 나중에는 행사 기획 이벤트 회사 사장을 해도 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절차와 순서는 다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은 이제 국회 안에서 살아남는데도 소중한 경험이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선거 캠프 지금 30여일 남았지만 거기에서 온몸을 던져서 혹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후발주자라서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역구에서는 이제 지금 이 시점쯤 되면은 처음 스타트 멤버가 이제 이 시점쯤에는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거든. 쟤는 좀 부족해. 저 자리는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지지자로서 노력봉사를 하겠다라고 투입이 됐다면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혹시 내가 모신 의원을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30일, 50일, 60일 달렸어요. 그런데 낙선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3개월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캠프에서 같이 일한 비서관, 보좌관 이분들이 이제 당선자들이 또 새로 채용을 할 때 어딘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지가 우리 사무실 노크하고 들어온 사람이긴 하지만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걔를 불러서 내가 비서실 업무를 하면 내 업무에 많이 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이 총선
전쟁터가 바로 정치권에 진입하고 싶은 정치권이라는 게 보좌관이 되고 싶은 사람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 왜냐? 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이러한 전쟁은 4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그리고 대선 캠프는 웬만해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캠프가 내가 열고 싶다고 여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장터에 들어가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본인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얻은 기회가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며 이렇게 전쟁터에 과감히 온몸을 던져서 한번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전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의원님을 지지하고 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요번에 의원님 당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게 어떤 자리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저는 특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뭐 비서관 자리를 약속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기회는 전혀 안 오는 것이고 아주 작은 자리라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한번 기회를 얻을 것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서 부각이 되기 위해선 정책적 능력과 정무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무적 능력에 있어서는 성격 좋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편안하다. 그렇지만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의원이나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감각과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의 기회는 이 총선의 전쟁터는 국회나 정치권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의 땅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온몸을 던져보시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리면서 제 영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